지난 4일부터 각 부처의 2017년 업무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보고하는 정부 업무 보고가 시작됐죠. 각 부처가 한 해 국정 운영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하는 연례 보고인데요. 오늘 이 시간 2017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 외교 정책 전반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17년 외교부 업무 보고 핵심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 저희 연도 보고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주제는 전환기 국제 정세하에 능동적 한국 외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핵심 내용은 6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외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변국 외교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글로벌 외교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경제 외교, 그 다음에 우리 재외국민 보호 외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알리기 위한 우리가 신뢰받는 나라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 공공 외교,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업무보고 주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환기 국제 정세 속 능동적 한국 외교입니다. 미, 중, 일러 지도부, 이게 이제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이른바 이 스트롱맨으로 짜여 있는 가운데 올 한 해 국제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년도 국제 정세는 이제 여러 가지 석학들이 이미 많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근자의 역사상에 가장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전조는 이미 작년도에 이제 브렉시트 결정이 나면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세계화라든지 또 무역 자유화라든지 또 통합이라든지 또는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가치 체계들이 상당히 도전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불안정하고 격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외교,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 북핵 문제 빼놓을 수 없죠. 연초 김정은의 신년사를 살펴보셨을 텐데요. 북핵 올인 입장 흔들림 없어 보이더군요. 올 한 해 북핵 문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북한은 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아마 금년에도 자기들이 진행을 해온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년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대륙간 탄도탄 ICBM의 준비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이 만일 완성이 된다면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본토도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얘기고, 거리가 미국 본토에 다다른다고 하면 우리 주변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모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제사회에서 벌써부터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논의가 국제적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거꾸로 더 이제 도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응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는 이제 우리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연부돼 두고 국제사회하고 이제 공조를 해가면서 대응 방안을 이제 마련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북핵 억제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우리가 대북 제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가 됐고, 올 한 해 북한에 대한 전 세계 전방위 압박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또 한편으론 대북 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대북 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비군사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이제 발표가 됐다고 그래서 수일 내로 북한이 나 핵무기 포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숫자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금년 그 3월 달에,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나왔던 그 안보리 2270호가 이제 경제적으로만 봐도 북한에 한 2억 불 정도는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작년 그 11월 달에 최근에 나온 그 2321호는 이게 이제 작동을 하면은 8억 불 이상 연간 북한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북한이 이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립이 되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북한이 상당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이 그걸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은 김정은의 그 신년사에도 나오고 있고 또 태영호 공사가 최근에 증언한 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국제사회 또 북한 연구소 이런 데서도 나온 것이 북한이 지금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경제 제재는 사실은 상당히 그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경제 제재가 이제 가해져서 이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그 정책을 완전히 바꾼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용론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 또 심리적인 압박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당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 좀 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는데,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트럼프가 바로 트윗으로 강력한 또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핵 문제 내지는 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트위터로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제 소통의 방법을 갖고 계신데,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에 이런 그 트윗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당선인께서 얼마나 북한 문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걸 뭐 보여준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물론이고 전 국제사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지금 말하자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에게는 경고망당을 하지 말라,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정말 금년도 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의 신행정부에 이제 일하게 될 사람들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 북한 핵 문제가 금년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제 문제 의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미국 신행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협의를 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계, 한미 간의 소통, 그리고 한미 동맹,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벌써 신행정부 인사들하고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거의 하루도 안 되는 시점에서 저희 대통령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새로 이제 내정이 된 마이클 플린, 이제 안보보좌관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내정이 된 날 저희 정부 고위 인사하고 만났고, 그 이후에도 벌써 몇 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주공화 양당 모든 인사들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모든 분들이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전부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께서도 저희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하실 때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한국과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보보좌관도 한미 동맹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것은 더 강화가 되면 됐지 흔들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저희 정부로서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매우 그 긴밀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 안보 문제보다 더 걱정인 게 이게 바로 한미 경제통상 문제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후보 시절이긴 하지만 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기 때문에라도 더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신정부가 사실은 중국하고의 그 무역 관계 때문에 그동안 불균형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역 관계를 좀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제 한미 FTA도 이것이 좀 미국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그런 FTA가 아니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선인께서 당선이 된 다음에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가 언급은 사실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이제 100일 동안에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될 계획에도 그 다른 FTA들은 이제 뭐 철회를 한다든지 재협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한미 FTA 발효된 지 이제 5년 됐는데 이 한미 FTA가 사실은 양측에 상당히 그 이익이 되는 그 협정이다 이런 점을 계속 이제 강조해 나가고 신행정부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서로 제고하고 또 설득도 해 나가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수입 규제 조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예, 역시 그 이제 보호주의 파고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효한 조치는 이제 수입 규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 외교부는 뭐 본부에 우선 2000년부터 수입 규제 대책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요 공간에 이제 수입 규제 대응반을 또 이제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 규제 움직임은 우선 현지에서 가장 먼저 파악이 되고요. 우리 해당되는 업계하고 우리 대사관에서 파악을 하고 또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때는 WTO 협정에 따라서 상대방 국가가 우리 대사관에 먼저 연락을 또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면 입장도 내고 업계하고 협의해서 대응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조치를 이제 취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수입 규제가 더 이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뭐 예산도 좀 더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 얘기를 해보죠. 아베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 좀 경색 국면도 있었는데 일본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공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해법에는 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는 한 해가 될까요? 뭐 일본과의 관계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 이제 이웃이고 우리가 어깨를 이제 맞대고 사는 나라고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뭐 싫다고 어디 이사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이제 아니고요. 또 가깝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뭐 불편한 일,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일본 관계를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 문화 교류라든지 또 인적 교류라든지 뭐 국제사회에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제 양국 간에 있는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노역 문제라든지 이 역사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대응을 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일본 관계를 하고 있고요. 뭐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아마 일본하고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 관계에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한중 수교가 25주년을 맞는 해인데 사드 배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한중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해법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한중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무역의 거의 4분의 1, 25% 가까이 되게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이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고.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그동안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협력을 잘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사드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드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입장을 견제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다른 분야, 경제라든지 또 인적 교류 분야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내 이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저희가 대중 관계는 계속 일관성 있게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주어질 영향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시기인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중 관계가 이제 특히 아마 무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파고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한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제 기본 축이고 또 모든 것이 안보다 또 경제다 하는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이제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중국하고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대로 사드 등 어려움도 있고 미중 관계의 이제 전개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또 중국하고 관계를 사드는 사드대로 또 실질적인 관계 증진은 관계 증진대로 우리 입장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저희 외교 환경에는 굉장히 이제 파랑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도 많은데 특히 이제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제 자꾸 이제 마지막 단계,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대응해야 되는 것이 있고 주변 국가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국제 질서,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도전을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는 사실은 대외 관계고 대외 관계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단지 저희 외교부는 하여튼 금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항상 전 외교관들이 국익을 수호하는 아주 최전선에 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어려운 환경도 어떤 도전이 이 환경에서 오더라도 저희가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저희 국익을 지키고 또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유와 행복은 굳건한 안보 위에서 가능한 일이겠죠. 엄중한 외교 안보 환경이 예상되는 한 해이니만큼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